여기서 뭐 조심하라 그랬냐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in nature 자연에서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지. 뭐라고 해석했어? 본질적으로. nature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지? 자연 말고 본성, 천성, 뭐 본질 이런 뜻이 있잖아. 알겠지? in nature라고 하면 자연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래 약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랬고 갑자기 주어 자리에 원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누군가는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알겠지? 여기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왔어. 알겠지? 누군가는 주장할 수 있다. 어쨌든 아무도 지칭하지 않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괜찮지? 뒤에는 어렵지 않지? 아니 뒷구조 괜찮니? 너가 괜찮지? 그 다음 3번 어렵니? 3번에서는 여기만 좀 보자. 여기 if절 뒤에 if절 뒤로 가보면 너가 여전히 사실은 죽을 때까지 굶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굶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 start that은 아예 외우면 돼.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너가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요 that을 좀만 물어보려고 얘 뭐야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막 that이 나왔다고 무조건 완전 불안하게 따지지 말고 앞에서 끊으면 응? 아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인댓을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되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뭐뭐라는 부사절 접속사 정확하게는 접속사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그랬다. 근데 여기는 얘들아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before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in이 이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before는 접속사로 끊겼으니까.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너가 여전히 굶어 죽겠지. 언제 굶어 죽냐면 그 작물 실패의 첫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한 해를 꾸며주는 지시형용사 대시지. 그 한 해. 알겠지? 얘들아 지금 앞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지금 조합의 결과로서 일드란 말이 여기서 생산량이잖아. 조합의 결과로서 생산량이 높은 거야. 근데 그 조합이 뭐의 조합이냐면 9년 동안 좋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실패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높아.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너가 여전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 이렇게 됐어. 생산량이. 높은 편이야. 근데 그럼에도 1년을 이렇게 크라프트 베이를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그 크라프트 베이를 한 그 1년 동안 너가 여전히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괜찮지? 뒤에는 그 다음에 4번은 뭘 조심하면 되냐. 여기 내리즈가 있어. 무슨 뜻이지 내리즈? 즉 다시 말하자면 얘는 뭐에 대한 즉 다시 말하자면이야? 앞에 여기서 이프부터 해석해볼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면 자기 관련적이거나 자기를 정의하는 그런 구역이 있다면이라고 해석했어. 근데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구역에서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 인원 에어리어랑 인원 에어리어가 지금 병렬이잖아.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즉이 이렇게 걸리는 거잖아.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구역과 여기서 설명한 이 구역이 똑같은 구역인 거야. 그러니까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야. 왜냐면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 자기 관련적인 구역이라는 것과 자기를 정의하는 구역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잖아. 그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냐면 너 자신의 성공이나 이런 업적이라는 것이 특히 중요한 영역을 이렇게 자기 관련적인 영역이다. 자기를 정의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그거를 분석을 알아두면 되고 5번 괜찮지? 5번은 2개가 나왔어. 분사구문이. 요것만 좀 잘 잡으면 다 알겠지? meditate on이 무슨 뜻이었어? 그치? meditate 자체는 on이 없으면 보통 명상하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on이 붙어서 숙고하다, 성찰하다, 깊게 생각하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깊게 생각하면서 숙고하면서 성찰하면서 얘는 또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랬지. 그치? 2개만 좀 분사구문으로서 잘 해석을 하면 된다. 해석을 했는데 직역을 안 하고 대충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왜 안 외웠어 얘들아? 이거 시험 다 틀렸겠네 그러면? 복수 시험 어떻게 봤어? 저거 사람 이름에서 그대로 써도 돼. 상관없어. 뭐 어떤 거?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뒤에 답지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답지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끊어가면서 분석 안 돼 있으면 안 돼 지금. 끊어야 돼요? 분석 및 해석. 분석 및 해석 알겠지?
마지막 6번 괜찮니? 6번은 사실 이 지문을 안 봤어가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빈칸 20번 지문인데 20번을 좀 같이 봤었으면 오늘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아무튼 얘들아 봐봐. 여기는 일단 while이 어디서 끝나? 밸런스에서 끝나야 되지, 그치? 그래서 while은 반면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 current affair programs가 어떤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야? 시사 프로그램. affair가 원래 무슨 뜻이야? 어떤 일이나 사건.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들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시사 프로그램 알겠지? 됐냐고? 얘나 정신 차리라고 지금. 지금 손바닥 맞아야 돼 지금. 지금 과제를 미쳤나봐 얘들아. 이제 바꿔버릴 거야. 내가 지금 깔끔하게 지금 등급을 다 나눠버릴 거야 지금. 바꿔버려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지금 몇 번째야? 지금 2주째잖아 안 해오는 게. 지금 내가 안 쫓아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지금 여기 원래 나 독해 과제 안 하면 나가라고 해. 나가서 풀고 있으라고 해. 수업 들으면 뭐해? 아무것도 안 풀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굉장히 웃으면서 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지금 2학년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지금 웃을 때 잘하라고. 약간 지금 그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하고 있다고. 시사 프로그램들은 주로 시리어스 진지하다. 뭐 같은 얘기, 당연한 얘기겠지. 시사 프로그램들은 주로 진지하다. 근데 뭐에 있어서 진지하냐면 어조나 톤, 그치? 어조나 톤에 있어서 진지하다. 그리고 문장 끝났잖아.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야 얘 역할이? 하면서, 그치? 그래서 고수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치? 근데 뭐를 고수하면서 톤에 있어서 심각하냐면 어떤 균형의 법칙이란 걸 고수하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톤이란 거를 뭐 약간 진지하게 가는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들은 톤에 있어서 진지하다. 균형의 법칙을 깨지 않으면서, 고수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되는 거잖아.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지?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시사 프로그램들 보통 진지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그거 말고 더 인기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은 뭐를 어댑트 선택하냐면, 그치? 뭐를 선택하는 거야? friendly, 친절하고, 그치? 그 다음에 lighter, 더 가벼운 이디엄을 선택한다. 이디엄 뜻 두 가지잖아. 뭐랑 뭐지? 표현 양식, 맞아. 너네 표현 양식이라고 외웠지. 근데 관용어구라고도 많이 쓰여, 사실은.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쓰인 거긴 해, 그치? 표현 양식이나 관용어구. 어차피 단어장에서 있었잖아, 오늘,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우리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들 있잖아. 관용어구로 이디엄이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여기서는,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시사 프로그램들 말고, 더 친절하고, 더 가벼운 어떤 표현 양식을 사용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 표현 양식, 여기서 말하는 더 친절하고 더 가벼운 표현 양식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친절하고 더 가벼운 표현 양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인위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돼. 너네가 그냥 독해할 때도 똑같아.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이디엄 안에서는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관용어구를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초대받지. 뭐 하도록 초대받아? 고려하도록 초대받는다. 근데 여기 해석지 보면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고려하도록 초대를 받는다는 거 내가 고려해 보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의역하지 말라고 얘들아. 의역을 물론 해도 되지만 티가 난다고 뺏겼으면은 아무튼 고려하도록 초대를 받는다.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고려해 보게 된다. 뭐를 고려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 쓰잖아?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고려해 보게 되냐면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뭐의 영향력이야? 어떤 특정한 뉴스 아이템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보는데 중요한 건 그 뉴스 아이템이 아니지. 그거를 누구의 관점으로부터 고려해 볼 수 있게 돼? 여기가 중요한 거였지, 내용상으로. 관점은 관점인데 average person in the street. 그냥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이런 뉴스의 아이템들, 특정한 뉴스 아이템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이런 거를 쓰면 우리가 평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그런 관점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이 관점으로 또 보는 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얘들아 봐봐. 이거를 한 김에 다시 우리 빈칸으로 좀만 돌아가 봐. 빈칸에 이 지문을 좀만 풀어볼게. 잠깐만. 빈칸.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몇 번 지문이었어 얘들아? 이게 20번 지문이었어. 20번 지문. 어려웠다. 펴봐. 오답을 했는지 제대로.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오답해야 갈 수 있어. 수업을 하지 말고 문제를 쓰겠다. 수업을 하지 말고. 뭐 지금 왜 문법을 이렇게 지금 이것도 대충 써야 되는데 여기 채점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발전 못 채점하는 거. 얘들아 오늘 일찍 안 끝날 거야 미안해. 일찍 끝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일단 연습하는 거만 해봐. 아무도 안 돼 있어. 한 명이 돼 있는 거야. 모든 빈칸 안푼 문제를 다 내용 정리하고 다 선택지 다 해석하고 다 완벽하게 분석할 때까지 갈 수가 없다. 원래 그거까지 하는 게 과제거든. 근데 지금 그냥 온 거 같아. 과제를 안 하고. 그리고 문제 푼 것도 봤는데 완전 대충 풀었는데 그냥 찍어 왔는데 당연히 개수가 이렇게 뭐 3개, 2개 난리 났지. 그 20번은 어차피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해석한 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나오거든. 이게 그 문장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여기를 좀만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그 뉴스에 대한 얘기야. 뉴스가 뭐 신문으로도 있을 거고 뭐 TV로도 있을 거고 근데 뭐 TV 형태의 뉴스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고 있대. 아무튼 뉴스가 is constituted가 무슨 뜻이야? constitute이 무슨 뜻이야? constitute? 그치. 이게 구성하다는 뜻이니까 구성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뉴스가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 not only A but also가 있잖아. also는 원래 생략이 가능하고, 그치? 그래서 뉴스라는 것이 이 A에서 뿐만 아니라 B에 의해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글을 읽으면서 이 뉴스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잖아. 계속 반복돼 얘들아. 그러니까 뉴스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표현들을 찾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아무것도 안 해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잘 하지도 못해. 안 해오면은 잘 하기라도 하던가. 그래놓고 지금 무슨 뭘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얘들아. 뭐에 의해서 구성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주제나 이야기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룰지,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어떤 토픽을 다룰지 당연히 선택에 의해서 뉴스가 결정되는 게 맞겠지.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뉴스가 구성되고 있는지 그 빈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읽으면 돼. 근데 사실 아까 읽은 것이 이미 끝났어 그 문장에서. 그렇지 않아?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그리고 아직 첫 번째 문장에서 안 하고 두 번째 문장 아까 해석했잖아. 그 두 번째 문장이 뉴스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응? 아니 거기선 바로 그걸 알지 못하지. 거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 어떤 어조를 쓰는지 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얘기였잖아 얘들아. 그치?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빈칸에서?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왜 그래? 너무 글을 못 읽는 것 같아 얘들아. 머리를 써야 된다고 머리를. 건우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알겠지? 지금 봐봐. 읽으면 뭐해? 읽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얘들아. 이거 해석을 하면 뭐해? 해석해도 소용이 없어. 이해를 해야지 글을.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뉴스가 뭐에 의해서 구성되는지를 찾으면 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읽어보면 representational이 아니라 presentational style이라고 나왔어. presentational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 얘기하는 거지? 뭔가 발표하고 표현하고 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발표하고 표현하는 스타일. 근데 그런 스타일이 subject to가 무슨 뜻이었어? 그치? 우리 이거 많이 했었어, 얘들아. 이거 한 3번째인 것 같아. 뭐랑 동의어였지?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었고, 어디에 영향을 받는. subject가 형용사로서는 영향을 받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V 하고 S 있었잖아. for vulnerable to, susceptible to. 다 어디 영향을 받는 이런 뜻이잖아, 알겠지? 얘 반대는 뭐였어? 무슨 to?
I. immune-to가 원래 무슨 뜻이다? 면역됐다라는 얘기는 그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들아, 알겠지? 얘들아,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이 세 가지 단어를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이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아왔다. 이렇게 알겠지? 근데 뭐에 영향을 받아왔냐면 긴장 사이에서 영향을 받아왔대. 긴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대. 근데 그 긴장이 뭐와 뭐 사이의 긴장이냐면 between A and B 이렇게 따로 끊어놓으면 되겠지, 그치? A, B 사이에서의 긴장에 영향을 받았대. 근데 이게 무슨 얘기하더라? 어떻게 표현할지 그 표현하는 스타일이 이 두 가지가 매번 이렇게 팽팽하게 얘로 표현할지 막 긴장감이 있었단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표현 방식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뉴스의 표현 방식이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긴장감에 영향을 받아왔대. 그러니까 뉴스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막 팽팽하게 대립을 했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뭐야? 뭐와 뭐 사이야? 정보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냐, 이 뉴스를. 아니면은 필요성에 의해서 표현을 해야 되냐. 근데 이번에는 뭐 할 필요성이냐면 재밌게, 그치? entertaining. 굉장히 재밌게 뭔가 흥미롭게 사람들을, 우리를 끌어들일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이 둘 사이에서의 긴장감에 얘가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빈칸 얘가 이미 나오긴 했어. 물론 이제 내용이 뒤에 바뀔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간다면 지금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뉴스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하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란 건 교육적인 목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재미있게 뭔가 오락을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뉴스의 특징을 찾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방금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거 당연히 뉴스의 표현 방식이겠지. 표현 방식이란 건 뉴스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겪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해석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아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지금 어떤 뉴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뉴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을 거잖아. 지금 재미만을 따질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방금 아까 우리 해석한 거 뭐 어떻게 해석했어? 시사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친근한 표현 방식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지금 계속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표현 방식이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정보 교육적인 건지 재미있는 건지, 여기 말한 것처럼 진지한 톤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친절하고 다정하고 가벼운 표현 양식을 쓰는 건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 대한 뭐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뉴스란 것을 얘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뉴스란 것은 주제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식에 의해서 뉴스가 구성되는 게 맞겠지. 어떤 표현 방식을 쓰는지가 중요하겠지. 지금 이미 두 문장이 똑같은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사실 다음 문장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얘들아. 인디드는 무슨 뜻이야? 실제로 정말로, 사실상 실제로 정말로. 어차피 앞문장의 재진술이야.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얘들아. 그럼 계속 가보면 방금 여기에서 둘 사이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빈칸 다음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 긴장감이 있다 그랬어.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시사 프로그램들을 진지하게 하는데 그거 좀 인기가 없고 더 인기가 있으려면 뭔가 좀 더 가벼운 이런 표현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까지 나왔어.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대 뉴스 구성. 현대 뉴스 구성. 오늘날의 뉴스 구성이란 뜻이지. 그 구성이 has come to rely on. come to가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잖아. 의존하게 돼버린 거지. 어디에 의존하게 됐냐면, 얘들아, 또 표현 양식 나오잖아. 뉴스가 뭐를 쓰게 됐어, 지금? 이런 표현 양식에 의존하게 됐대. 인클루딩은 어차피 예시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것만 더 좋아하잖아. 그런 것만 인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현대의 뉴스 구성이 어디에 의존하게 돼버렸냐면 증가되는 사용에 의존하게 됐어. 근데 뭐를 사용하는 거야? 더 빠른 에디팅 템포스. 편집 속도. 그리고 플래시라는 거는 뭔가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 더 화려한 이런 뜻이겠지. 화려한, 반짝반짝한, 더 화려한 어떤 표현 스타일.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네. 지금 뉴스가 사실은 표현 양식에 따라 좀 구성된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양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려하고 좀 뭔가 더 빠르고 막 이런 표현 양식,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해줄 수 있고, 그치? 진지한 게 아니라 뭔가 이런 표현 양식에 조금 더 뉴스가 지금 그걸로 요즘 구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들어가면 되더라. 일단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어야 되고, 뭐 인기 있는 형태들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는 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를 여기서 조금 어렵게 표현했어. 일단 1번부터 좀 빠르게 보면 코디네이션은 무슨 뜻이야?
조정이란 뜻이야. 조정. 그치? 근데 뭐와의 조정이냐면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기법하고 지금 같이 조정을 하는 거야. 전통적인 거 쓰는 거 아니잖아, 지금.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빠르고 막 이런 거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커버리지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지? 우리 커버가 덮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보도하다. 기사를 보도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지. 그치? 덮다 말고 보도하다. 그럼 커버리지는 무슨 뜻이겠어? 기사의 보도의 뜻이 있다 그랬지. 얘는 보도. 기사 보도란 뜻이지. 그래서 최신의 이슈를 보도하는, 그치? 최신의 이슈의 보도.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완전한 최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최신 이슈 아니잖아, 얘들아. 알겠지? 더 약간 눈에 보이는 형태가 더 화려하고, 더 빠르고, 막 이런 거가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완전 반대인 거고, 교육적인 미디어에 들어가면 안 되지. 교육적인 거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commitment to는 무슨 뜻이야? 뭐뭐에 대한 헌신. 뭐뭐에 대한 뭐 약속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에 대한 헌신이나 약속이야? 지속되는, 그치? 오래되는 어떤 뉴스 기준, 그치? 지속된 어떤 오래된 이 뉴스 기준에 대한 헌신과, 이거 완전 반대네. 헌신하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verbal 무슨 뜻이지? 그치? 언어적인, 그리고 visual, 시각적인 이디엄이 표현 양식이었어. 관용어구란 뜻도 있지만 뜻이 두 가지라 그랬어. 그치? 이 표현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modes of address야. address가 주소는 아니겠지, 얘들아. 주소 말고 무슨 뜻이 있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뭐 동사로도 잠깐 정리할게요. 명사로는 주소 말고 연설이나 발언이란 뜻이 있지, 얘들아. 연설, 말하는 거, 발언. address라고 하지. 그래서 얘들아, 얘는 약간 말하기 방식, 표현 방식이란 뜻이야. 근데 모즈가 방식이잖아. 얘가 말하는 방식, 말하기 방식, 표현 방식이란 뜻이야, 얘들아. 알겠지? 참고로 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어? address가? 다루다, 처리하다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었지. 다루다, 처리하다. 너네 알고 있는 뭐 handle, deal with 이런 거의 동의어였잖아, 그치? 됐니? 그럼 얘들아 봐봐. 5번 뭐라고 나왔어 방금? 이미 사실 여기서 이미 끝났지, 얘들아. 그치? 어떤 그 언어적이고 시각적인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5번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치? 그거랑 얘들아 20번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냐면 일단 근거를 조금 다 표시하고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라고 그랬어, 알겠지? 내용 그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 정리하는 거 거기 있잖아, 알겠지? 그게 돼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비옵이 여기 왜 있어? 비옵 혹시 안 없어지네? 19번 안 해도 되니? 19번 어때? 괜찮지? 잠깐만 19번은 내가 얘기했지. 19번은 그리고 같이 하지 않았니 우리? 했었지? 안 했었니? 안 했니? 19번 잠깐만 얘기할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빈칸한다 이렇게 나왔어. 좀 빈칸 그때 좀 못 본 것들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 그때 우리가 17번하고 18, 19 이거 안 했었구나. 18, 19 다 빠르게 볼게. 볼 수 있어. 빠르게 볼게. 뒤에는 어차피 4학년 거니까. 일부러 31번은 넣어놨는데 쉬운 거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빈칸한다라고 나왔어. 근데 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물론 위에도 있지만 어디를 보는 게 더 빠르지? 그치. 왜 뒤를 보는 게 더 빨라? 여기만 읽어도 사실 그러니까 31번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단어 빈칸에서 쉬운 문제들은 요즘은 사실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3점짜리가 아니고서는 보통 한 1분 안에 풀어야 돼. 그래야 22, 뭐 32, 아니 22, 32, 33, 34 이런 거를 너네가 한 3, 4분 동안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진짜 30초면 풀 수 있어, 그치? 우리가 빈칸한다, 빈칸을 유지한다. 근데 뒤에 보면은 다른 동물들 또한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한다, 얘들아.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와?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럼 얘들아, 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사람들인 거지. 동물들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됐지?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한다. 그치? 우리는 빈칸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정도로, 익스텐트는 정도나 범위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변화하는 정도까지 다른 동물들도 그거랑 똑같이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동물들이 하는 내용을 보니까 얘들아, 동물들의 영역의 일부가 먹기 위해서 지금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 위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영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왈로란 단어는 뒹굴다란 뜻이거든. 근데 몰라도 되잖아. 여기까지 읽어도 얘들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야, 저 영토가? 현웅아?
맞아. 현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동물들이 똑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동물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 저 비읍은 없애볼게. 저 비읍이 자꾸 약간 욕 같아가지고 기분. 저거 안 없어져. 나누고 있지 영토를. 영역을 나누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여기 넣으면 되지. 영역을 나누고 있다. 영역을 뭐 나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지. 뭐 여기서는 이거하고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면 선택지를 보면 돼, 그치? 선택지에서 뭐라고 나왔어 얘들아? 뭐라고 나왔어? 일단 1번은 가까운 이웃에 대한 흥미를 유지한다. 이웃 흥미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이거 무슨 뜻이야 니트? 그치 맞아. 깔끔한 혹은 정돈돼. 이거 보통 하면은 그 온 니트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온 니트는 뭐야? 우리 입는 니트. 걔는 이 니트인 거 알지 얘들아? 스펠링이 달라 스펠링이 알겠지? 이 니트는 형용사로서 정돈된 깔끔한 이런 뜻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무슨 뜻이야? 정돈된 기능적인 어떤 체계, 조직 이런 거를 유지한다. 맞지 얘들아? 깔끔하게 정돈된 기능적인 여기선 이 기능하고 저기선 기능 여기선 이 기능하고 그런 조직이나 체계를 유지한다. 이건 맞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빨리빨리 봐보면 얘들아 그리고 오답할 때는 모든 선택지 해석이 다 돼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지 해석이 안 돼서 여기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 사실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독해를 못하겠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단어를 나 같으면 다 찾아서 외워가지고 오겠어 억울해서라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열정도 없이 뭐 갑자기 뭐 모의고사를 2등급 올리고 1등급 올리고 못해 얘들아. 지금 우리 3학년 학생 중에 2학년 때 계속 3 받다가 대신 2학년 후반에 들어온 학생이거든. 근데 그 학생이 영어 내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과 학생이어가지고 영어를 안 했대. 중간에 나갔거든. 2학기 기말 남겨두고 영어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걔가 지금 목표가 3등급이야. 영어 3등급. 더 이상은 못 올려 얘들아. 이 3학년 되면 생각보다 잘 안 올라. 그러니까 너네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내가 4, 3이지만 뭐 일을 뭐 금방 하겠지. 안 그래 얘들아. 왜냐면 그 정도 난이도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어차피 매년 어려워지고 시험이 2학년 거 어렵고 3학년 거 어렵고 매번 달라 얘들아. 근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지금. 지금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몰라서야 너무 충격적이야. 다음 주면 계약하는 거 알지? 계약해 얘들아. 그리고 다다음 주 내신 들어가는 거 알지? 그럼 1학년 끝나 또 2학기 진짜 빨랐잖아. 그렇게 2학년이 와. 정신 차려야 되더라. 정신을 좀 차려봐. 지금 좀 너네가 너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지금 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2학년도 휴원 많다고 얘기했지. 이과생들은 사실 거의 반절이 다 휴원이거든. 지금 되게 너네가 봐도 되게 한가하지 않아 애들? 그치? 명수가 좀 내신 때가 다르잖아. 원래 그만두면 안 되긴 하지만 보통 1, 2등급 나온 학생들은 영어 이제 안 듣는다고 하거든 잠깐. 어차피 내 내신 때하고 3학년 때 또 하니까. 근데 너네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2학년 되면. 왜냐하면 많잖아 과목이. 과학도 많고 사회도 많고 많잖아 챙길 게. 근데 지금 거기다 영어까지 그렇게 완성이 안 됐으면 이도저도 안 돼 얘들아. 선택 과목 지금 나머지 과목 플러스 주요 과목까지 안 됐으면 어떡할 거야. 또 들어야 돼. 문법 또 듣고 뭐 이거 지금 정신 미안해 얘들아. 이거 왜 그래. 또 와이파이가 이러네. 그래서 그 나머지도 보면 스탁이 무슨 뜻이 스탁? 비축품 아니면 비축 어쨌든 갖추고 있는 거잖아 그치? 비축품이나 비축을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서플라이즈 물자들을 비축해 두고 있는 거 전혀 상관없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나 그거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라이벌로부터 거리 두는 얘기 아니고 그치? 전혀 상관없고 5번은 이거 뜻 2가지 얘기해봐 업졸브. 사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업졸브는. 그리고 우리 한 3년 전에 기흥에 팔로우의 동의어로 업졸브가 바뀌어 나온 적이 있어. 업졸브가 관찰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따르다. 방금 그 팔로우의 동의어라고 했잖아. 따르다. 그 따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준수하고 그걸 따르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팔로우의 동의어다. 그리고 3번은 말하다의 뜻도 있지. 말하다. 업졸브가 말하다 그치? 언급하다 말하다.
그리고 명사가 달라지지. 관찰하다의 명사는 뭐야? observation. 준수, 따름의 명사는 뭐야? observe. 뭐야, 단위야? 아니까 안 쓰는 거잖아. 이게 준수, 따름. 3년 전에 나왔어. 말로 observe 바뀌어 나오면 맞출 수 있어? 빈칸으로? 그때 빈칸으로 나왔는데. observance가 준수란 뜻이지. 따름 준수. 그럼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엄격하게 관찰되는이 아니라 따라진, 엄격하게 준수되고 따라진 어떤 일상의 루틴이라고 해석해봤겠지. 이게 전혀 아니지. 뭐 일상 루틴 얘기하는 거 아니지. 구획을 나눈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답겠지. 그치? 18번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좀 빨리 봐볼게, 얘들아. 컴퓨터 예술가들이 마침내 어떻게 됐는지를 찾으면 돼요. 컴퓨터 예술가가 마침내 이렇게 됐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빈칸은 맞아야 된다, 알겠지? 컴퓨터 예술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으면 돼. 얘들아, 얘는 방법이 없어. 어차피 앞문장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도 돼. 그리고 어차피 31번은 강연아, 동현아, 정신 차려 와. 짧으니까 앞에서 읽어도 돼, 얘들아, 알겠지? 아까처럼 이제 정확하게 근거가 보이는 데는 앞에만 읽어도 되고, 얘는 마지막 문장에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도 될 것 같아. 앞문장만 읽어봤자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앞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읽어야 돼. 컴퓨터 예술가라는 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모르는 단어 있어, 혹시? 단어는 모르는 거 없지? 컴퓨터 예술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치? 모르는 거 없지, 얘들아? 그럼 단어는 일단 괜찮고 위로 올라가서 보면 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젊은 현대 아티스트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뭐에 있어서? 어떤 그들의 실행에 있어서. 얘들아, 근데 여기가 컴퓨터 아티스트 느낌이 좀 들지 않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들이니까, 그치? 어쨌든 우리가 왜냐면 계속해서 컴퓨터 예술가가 마침내 어떻게 됐는지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면 위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어떤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야겠다라고 글 읽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 예술가들이 거의 뭐 하지 않더라? make reference to computers.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더라. reference가 언급이란 뜻이잖아. make reference란 건 언급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make reference to가 뭐뭐를 언급하다, 미안해. 뭐뭐를 언급하다. 그래서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근데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계속 읽어야 돼, 알겠지? 일단 이제 좀 특이한 건 자기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앱스트랙셔니스트는 뭐 추상주의 뭐 화가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앱스트랙트가 추상이란 뜻이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뭐 보니까 그러네. 어떤 추상주의 화가냐면 보니까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네.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 잉크젯 프린터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기술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이 그치 똑같은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된 얘들아. 자기 자신을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얘들아 지금 두 개가 반복됐어. 컴퓨터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 자기가 컴퓨터를 쓰면서 컴퓨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저 와드라는 사람이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치? 일단 너네가 지금 아는 거는 컴퓨터 예술가들은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겠지? 됐냐고 알겠지? 그 다음에 게다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사실은 다음 문장만 읽어도 이제 거의 끝나겠네 얘들아, 그치? 게다가 몇몇의 지금 크리틱스란 건 비평가들이지. 몇몇의 비평가들 이렇게 그의 작품이란 건 앞에 있는 이 사람 작품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컴퓨터 예술가의 이 사람의 작품을 감탄하고 그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는 몇몇의 비평가들이 little concerned about이란 건 신경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뭐에 대해서 쓰지 않냐면 이 예술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가 컴퓨터를 방대하게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또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평가들도 이 사람의 작품을 보는 비평가들도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렇게. 됐지?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것은
marked가 무슨 뜻이야? 두드러진, 표시가 된 거니까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이런 뜻이겠지, 그치? 이거는 두드러지게 지금 대조가 된 거래. 뭐와 대조된 거냐면 3decads하고 30년 전과 대조된 거래. 그리고 뒤에 당연히 안 읽어도 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옛날에는 어땠겠어? 컴퓨터 예술가들이라고 불렸고 컴퓨터를 쓰는 게 좀 중요했겠지.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오늘날에는 컴퓨터 예술가들이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고 컴퓨터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더라, 알겠지? 그리고 맨 뒤를 읽어보니까 왜 안 읽어도 되더라. 그 얘기가 나올 거고 끝났어, 얘들아, 사실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 예술가가 마침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야. 얘들아, 봐봐. 잠깐만, 일단 하나씩, 여기도 읽을 건데, 잠깐만, 일단 넣어볼게.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뒤에 뒤집어지는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 사실 불안하면 여기서부터 읽어도 되고, 여기 한 번 더 읽고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이 문장이 어려워서 어차피 여기는 읽어도 도움이 빨리 되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 컴퓨터 예술가가 뭔가 좀 사라지고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 안 중요해지고 있고, 그치, 사라지고 있고, 그치. 그래서 깨어있다. 영향력이 있다,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구분된다, 그치? 이런 뜻이잖아. 다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당연히 멸종된다, 즉 사라진다, 결국엔 사라졌다가 들어가야 맞겠지, 그치? 그리고 사실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 얘들아, 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언급을 하지 못하냐면 여기 나와. 내용 이해했어? 그 이유가 자세하게 나오긴 해. 내가 문제를 푸느라고 그냥 저렇게 해서 그거 끝내긴 했지만 여기를 읽어보면 얘들아, 오늘날에는 뭐가 나와? 태블릿도 나오고 그 다음에 셀폰, 핸드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 그치? 됐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슬림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 그치? 태블릿, 그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resemble nothing이야. 아무것도 닮지 않았어. 아무것도 닮지 않았어. 근데 뭐와 아무것도 닮지 않았냐면 이렇게 뭐와 아무것도 닮지 않았냐면 이런 것과 같은 것들과 아무것도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뭐야? 여기 컴퓨터 얘들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가 어땠냐면 굉장히 컸잖아. 그치? 막 방 크기의 메인프레임이 있었고 벌키가 부피가 큰 이란 뜻이잖아. 그치? 굉장히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가 막 옛날 세대에는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랑 오늘날 이 예술가들이, 현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똑같아, 안 똑같아? 닮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예술가란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어차피 너네가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 안 되면은 위에 정도만 읽고 사실은 푸는 게 맞지, 얘들아. 중간이 어려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5번이 맞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지, 얘들아. 분석을 해야지. 이거 시험 이따가 확인해볼게. 쉬는 시간에 확인해볼게. 얘들아, 얘들아, 일단 그 순서는 일단 첫 번째 풀기 전에 지문을 먼저 봐야 돼. 얘들아, 그 위부터 무작정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일단 그 지문을 보란 얘기는 첫 번째 뭘 보란 얘기냐면 저 연결어를 보란 얘기야. 연결어. 알겠지? 이런 연결어들 좀 표시를 해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힌트로 쓰일 수 있거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많지만 모든 지문에 사실 연결어가 거의 다 있지. 연결어를 보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면 되냐면 여긴 없어. 여기는 사실 힌트가 끝이야. 읽어야 돼, 그냥 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각 문단 앞줄에서 뭘 확인해야 돼? 지시어를 확인해야 돼. 지시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뭐 디스라던가 디스 명사라던가 그러한 명사라던가, 그치?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히 댐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쉬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더라. 그럼 사실 읽지 않아도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사실 많아. 오늘 그 10문제 푸는 거 안 해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치, 5번에 뭐가 있어? 여기에 this number가 있어. 얘는 뭐 무조건 앞에 붙어야 돼? 뭐 무조건 뒤에 붙어야 돼? 이거는 안 읽어도 돼. 그냥 보자마자 바로 뭐 뒤에 A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치? 그치? 여기 about 20,000 jeans. 어차피 숫자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C야.
중간에 어차피 없어 아무것도. 이걸 의도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얘는 그치 B만 따지면 돼. 근데 B에는 마침 너무 감사하게 뭐가 있어? 그래서가 있어.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연결어는 조금 안타깝게 읽어야 돼. 연결어가 힌트가 좋게 되긴 하지만 그 연결성을 찾으려면 읽어야 되잖아. 그게 그래서든지 뭐 how이 뭘 하지만이든지. 사실 연결어는 솔직히 말하면 큰 힌트가 되지 않아. 글을 못 읽는 학생에게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이면 바로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왜냐면 이 문단 앞에는 무조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다 연결어 그 숫자가 있어. 여기에 있든 연결 숫자가 있어. 숫자가 알겠지?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숫자를 찾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풀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지. 내용의 연결이야 얘들아. 내용 연결은 3학년 지문 풀 때 아마 많이 활용할 거야. 내용 연결은 그 얘들아 나는 순서를 풀 때 어떻게 풀으라고 하냐면 나도 사실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전체적인 이야기가 3학년 거는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흐름 이해가 안 되면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요 A 문단 마지막 문장과 B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를 읽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사실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문제를 푸는 게 맞아. 문제를 맞출 거면. 안 그러면 얘들아 사실 그러니까 순서를 풀 때 그냥 내가 항상 얘기해. 글을 읽으면 돼. 글을 잘 읽으면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너네 문제는 이제 글을 그러니까 글을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문이 어려워. 너네 풀어봐. 너네가 좀 느꼈잖아 지금 사실. 지문이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난해한 지문들이 많아. 특히 3학년 거는 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풀 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대충 그게 하나 가지고 고민할 거 아니야 너네가. 아예 막 맥락을 못 잡은 상태에서 그걸 따지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그렇게 해서 얘 다음에 A가 올지 B가 올지 헷갈리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 좀 눈에 보이거든. 좀 그렇게 해서 좀 그 연결을 찾아야 되더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렇고 1번만 좀 빠르게 보면은 얘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좀 문제였지. 만약에 제대로 푼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그치? 만약에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일단 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방법과 무슨 방법이지? 로고스와 미소스야.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순서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시험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왜냐하면 이 뒤에 또 있어 사실. 이거 관련된 이거와 비슷한 흐름의 지문이 뒤에 또 한 번 나와야 되라. 그거 말고도 너네가 풀 때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정의를 먼저 쓰고 넘어가거든. 그럼 얘들아 사실은 둘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제 로고스와 미소스가 생각하는 방식 두 가지래. 그리고 로고스란 건 뭐냐면 약간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오듯이 로직하고 비슷하잖아. 얘는 약간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로고스라고 부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 뒤에 일단 가장 첫 번째 나올 만한 것은 미소스는 반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그치? C도 확인을 해봐야지. C가 맞을 확률이 있어. 뭐일 때는? C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C가 먼저 나와야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조건 보통 이제 반대되는 이 미소스는 반면에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얘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진짜 어려웠어 얘들아. 그래서 얘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 얘 위치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으면 자연스럽지. 그래서 로고스란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인 거고 미소스란 거는 과학과 반대인 꿈, 뭐 이야기, 상징 이런 거와 관련된 거고. 그치? 그치? 그리고 이 벗을 찾으려면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정확하게 읽어야지 이제. 그래야 여기 다음에 이렇게 이어질지 이렇게 이어질지 너네가 찾는 거겠지. 그치? 근데 벗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얘들아.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봐. 무슨 내용이야? 어쨌든 미소스의 정의까지 나왔어. 그치? 근데 건우야 누워서 듣지 말고 무슨 내용이야 여기가? 비문단 뒷부분이. 둘 중에 뭐를 더 선호한다? 그치. 로고스보다 미소스를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유를 얘기해 볼래? 해석할 거야. 푼 학생들. 이유가 뭐라고 나와 여기에서? 뭐가? 그치. 그치. 맞아. 그게 해석이 돼야 되더라. 지금 보면은 일단
정의까지 나왔는데 뒤로 가서 보면 일부 철학자들은 프라이즈가 동사로 나왔잖아. 얘가 지금 동사 룩다운이 룩다운 에이시 동사로 나왔고 얘가 뭔가 귀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로고스를 뭔가 더 높이 평가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거야. 그리고 룩다운 에이스는 단어에서 너네가 알듯이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 내려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미소스를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이거를 더 좋아했던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로직이나 리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모던, 현대적으로 만들어주지. 근데 반면에 스토리텔링이나 미스메이킹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 프리미티브가 무슨 뜻이지? 방금 얘기했듯이 원시적인이란 뜻이지. 우리를 원시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로지컬을 우리가 이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약간 현대적인 개념이고 얘는 약간 원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치? 이게 해석이 돼야 벗으로 넘어갈 수 있지 얘들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은 여기 읽을 필요 없고 많은 철학자들은 뭐를 보냐면 더 복잡한 그림을 보지. 그러니까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는 거야. 근데 그 그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 얘들아. 얘보다 얘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어떻게 된 그림을 본대? 인터와인드. 서로 섞여 있고 그치?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얘보다 얘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섞여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과학이 얘는 지금 로고스잖아, 로고스. 근데 이 과학이 단독으로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소스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뭐가 더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있으려면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야. 얘는 그래서 읽어야 돼, 무조건. 엄청 어려웠어, 1번이 그래서. 얘들 이게 뭐에 대한 예시냐면 로지컬이 로고스가 혼자 쓰일 수 없고 무조건 미소스 이야기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 예시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장 해석되더라. 여기 어렵지. 근데 이거에 대한 뭐가 뒤에 나와? 예시가 뒤에 나와. 이 말에 대한 예시가. 그래서 사실은 예시를 읽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아. 왜냐면 얘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가 그러니까 얘들 이게 사실 내용의 연결이야. 그 앞문장에서 로고스는 무조건 미소스에 의존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단 혼자 쓰일 수 없어. 얘는 무조건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로서 얘들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이나 메타포 같은 것들이 뭐를 형성하냐면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 발견을 형성한대. 근데 이게 사실은 얘는 뭘 얘기야? 얘는 미소스야 로고스야? 얘는 미소스지. 얘는 뭐야? 얘가 로고스 얘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과학은 반드시 이야기가 필요해.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 비과학적인 이 요소들, 은유라던가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발견을 형성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과학은 무조건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과학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들아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행히 뒤에 예시가 있다고. 코페르니쿠스 혁명 예시 있잖아. 코페르니쿠스 맞니? 코페르니칸 맞지? 이 사람이 아무튼 뭐 지구가 중간에 있냐, 뭐 달이 중간에 있냐, 막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잖아, 그치? 아무튼 이 사람의 혁명이 과학적 계산 이상의 것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과학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게 또한 뭐를 연관시키고 있다? 이야기를 포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결국엔 얘들아 이 로고스와 미소스가 둘 다 필요하다에 대한 예시인 거잖아, 그치? 그치? 무조건 로고스만 있으면 안 되고 이 과학적 계산이 있으려면 이야기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 또한 포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건 걸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얘는 BAC를 선택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일단 얘도 여러 가지 힌트가 있지. 뭐가 있어 일단? 그것이 있어. 맞아.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휴밀리티가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겸손함이란 거를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니까 뭔가 앞에 어떤 뭔가가 나왔을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겸손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그들이 또한 뭐 사실 왜냐면 물론 그들도 중요한데 그들이 쓸모가 없지. 왜냐면 모든 지문에 그들이 다 있거든.
뭐겠지? 이 투피플일 거 아니야 그 두 명은. 어차피 뭐 여기도 그들이 있고 여기도 둘 다가 그들이 있고 여기도 그들이 있고 하니까 그들이 엄청 큰 힌트는 안 돼 여기서. 뭐 그들은 저 두 사람들일 거야 어차피 알겠지? 그러니까 또한이 중요하겠지. 그럼 당연히 왜냐면 C 문단 앞에는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랬겠지. 그리고 또한 깨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맞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동시에 또한 또 뭔가를 깨닫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되고 일단 주어진 문장을 빨리 읽어보면 이거 너무 쉬웠어. 그 이유 아니면은 근거, 원인 아니면은 아르규먼트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유를 들어야 되고 왜 주장을 해야 되고 그치?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것들이 포스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촉진시키다, 조장하다, 그치? 이 겸손함이란 걸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지? 우리가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막 논쟁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뭔가 겸손해지고 아니면 내가 겸손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얘들아 참고로 예의 형용사 아니 혹시 겸손한? 험블. 험블이 뜻이 두 가지야. 뭐란 거지? 사람의 성격일 때는 겸손한이고 사람의 성격이 아닐 때는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있지. 이거 다른 2학년 지문에서 한번 단어로 나온 적이 있어.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지. 험블, 겸손한. 아무튼 얘들아 그렇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지금 싸우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얘는 소리 지르다잖아. 서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지. 그러면서 no progress, 어떠한 진보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야. 얘들아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뭔가 argument 주장을 해야 그 이유를 대고 아규먼트를 해야 휴밀리티가 발생된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레스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들이 또한 깨닫는다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보통 C로 가는 게 맞다 그랬어야 되나? A가 확률이 적은데 굳이 여기서부터 하나는 읽을 필요 없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힌트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일단 여기로 가서 보면 돼. 근데 얘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그들이 또한 갑자기 뭘 깨달아? 지금 깨달은 게 어딨어? 싸우기만 했는데, 그치? 그럼 B로 가보면 B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둘 다 여전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안해. 그들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나왔어. 맞지? 지금 둘이 소리 지르기만 하고 아무런 지금 싸우는 데에서 진보 발전이 없어. 그리고 여전히 둘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 맞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B겠네. C가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물론 그리고 A도 아니지. 그것이 휴밀리티를 성취하는 한 가지 말도 안 되지. 서로 싸우는 게 지금 겸손을 이끄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A도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마침 여기에 대조적으로 한 상황이 나오네. 그럼 당연히 이제 무슨 상황이 나와야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주제가 서로 논쟁을 하고 근거를 대야만 겸손함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조건 소리 지르는 상황이 나왔잖아. 그럴 때는 서로 소리만 지르다 끝나. 근데 대조적으로 둘 다가 이번에는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뒤에 뭐가 나와? 당연히 뭔가 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막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 경우란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서로 논쟁함으로써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잖아.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refute가 반박하다잖아. 반박된 주장에 의존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막 반박을 했잖아. argument를 하면서. 근데 그 반박된 주장에 의존했던 사람, 즉 틀린 의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뭐를 배우게 되냐. 아, 내가 내 관점 바꿀 필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막 상대방이 나한테 논리적으로 막 argument를 해. 막 리즌을 들면서. 그럼 내가 틀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얘기인 거지 지금. 근데 그들이 또한 깨닫는다는 아니겠지, 얘들아. 그럼 당연히 얘는 A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A에 마침 대시 있었잖아. 이 대시 만약에 맞다면 얘가 지금 반박받은 애가 내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라고 지금 깨닫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겸손함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일 수밖에 없겠지. 됐지? 괜찮니? 이게 맞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잖아. 아, 내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A가 맞네. 그치? 그리고 그럼 얘들아 A까지 봤으면 사실 만약에 문제를 푼다가 어떻게 가면 되냐면 A 맞아. 여기랑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끝내면 돼. 근데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둘 다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 내용이 둘 다가 appreciate 뜻이 많아, 얘들아. 여기서 무슨 뜻이야? 이걸 알아야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지 알겠네. 뜻이 많아. 맞아.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그치? appreciate는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에 이어서 뭐도 같이 외우면 되냐면 감상하다. 작품 같은 것을 감상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인정. 근데 인정하다에 다 넣을게. 그러니까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말이 제일 안 쓰이는데 왜 그것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뭔가의 진가를 알아보는 게 그걸 인정한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큰 틀만 해석을 해놔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그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석할 거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둘 다가 여전히 어떻게 하게 돼? 상대방의 반대되는 관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인정하게 돼.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깨닫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난 사실 깨닫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가 이제 둘 다가 이렇게 깨닫는 거니까 또한 깨닫는 데 이렇게 들어가야 맞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면 된다. B, A, C를 이으면 된다. 괜찮지? 이거는 쉬운 거니까 좀만 넘어갈게. 내용 전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뒤가 지금 약간 더 해리거든. 얘들아, 이 47번. 얘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근데 7번. 맞지? 얘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얘들아, 얘는 일단, 보이니? 힌트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풀기는 쉬웠어. 힌트가 많았어. 일단 첫 번째 A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한 권리.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얘다 동기란 게 무슨 말이야? 동기는 이유인 거 알지? 그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는 동기인 거잖아. 그 권리가 생겨난 동기, 이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게 뭐냐면 이라고 뒤에 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있어? 굉장히 좋은 게 있어. 대조적으로 라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무슨 권리야? 잊혀질 권리.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앞에는 잊혀질 권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좀 나오는 것 같지? 그 다음에 C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근거가 있지.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럼 C문단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나오겠지. 근데 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갔겠지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모든 문장들이 다 모든 문단에 사실은 다 근거가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봐볼게. 알겠지?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는 권리야. 근데 어떤 권리냐면 distinct가 무슨 뜻이야? 다른 구분되기는 하나 관련된 related to 관련된. 근데 뭐와? 얘들아 무슨 권리랑 무슨 권리를 비교하고 있어 지금? 첫 번째는 잊혀질 권리, 두 번째는 사생활 권리. 프라이버시, 사생활 권리 알겠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 이 둘은 다르기도 하지만 관련돼 있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느낌이다. 두 개잖아, 두 개. 이게 똑같아, 얘들아. 아까 우리 로고스랑 미소스 하듯이 두 가지 개념을 지금 다른데 비슷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사생활 침해. 미안해. 사생활 권리에 대한 지금 정의가 나오잖아. 이거 정의잖아. 알겠지? 그럼 얘도 사실은 뒤에 그와 반대로 여기 마침 본 게 있네.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알겠지? 물론 이제 100% 얘는 아니지만 얘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알겠지? 물론 C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의를 얘기해봐. 사생활 권리란 건 뭐야 얘들아? 어떤 권리야. 근데 어떤 권리냐면 여기 컴마해서 안 할게. 정보를 위한 권리야.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정보야. 근데 뭐로써 여겨지는 거야? 보호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보호하는 게 사생활 보호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보호되거나 개인적이란 건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미미를 드러내다니까 드러내지지 않기 위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내지지 않기 위해서 보호되거나 개인적으로 여겨져 왔던 그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사생활 권리라고 얘기한대. 괜찮지? 얘들아 방금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이 2번 권리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근데 C가 맞아? 아까 C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잊혀질 권리가 정의조차도 나오지 않았고 그거를 지지하는 이유가 아예 안 나왔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사실은 C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무조건 100% B야 얘는. 그치? 그럼 B로 가보면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그럼 뭐냐면 정의가 나오는 거죠. 알겠지? 잊혀질 권리란 거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도메인이 무슨 뜻이야? 도메인? 영역, 그치? 그래서 우리 대중적인 영역에 있었던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대. 좀 다르지?
이 사생활 정보는 내 정보가 보호가 되는 거고 이 잊혀질 권리란 건 대중적인 영역에 있었던 어떤 정보에 적용이 된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어떤 정보에 적용이 된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뒤를 읽어보면 잊혀질 권리란 건 얘들아 널리 브로들리하게 뭐를 포함하냐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게 잊혀질 권리야. 근데 그 개인에 대한 권리가 어떤 권리냐면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그런 권리야. 뭐에 의해서? by information, 정보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시점으로부터 내 어떤 권리가 정의가 될 건데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래. 근데 좀 느낌이 그러니까 예시가 있어. 예시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시 읽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특정한 시점 이후로부터. 내 정보에 관해서 어떤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아무튼 얘들아 여기는 봐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뭐가 나왔어? 정의 나오고 끝났지? 얘들아 만약에 근데 D는 좀 어색하지? C는 좀 어색하지? 왜냐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지 이 잊혀질 권리가 생긴 이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긴 하잖아.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A에 마침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동기는 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만약에 이 권리가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동기 그리고 얘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네. 그럼 100%네. 볼 필요 없네. BAC.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왜 생겨났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 설명이 나왔겠지? 근데 그런 동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뒤에 나왔겠지 내용이. 그렇게 읽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더라. 너네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있어. 이걸 다 내 시험지 보면 내가 특히 여학생들 독해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꼼꼼한 여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여학생들이 있어. 얘들아 이걸 왜 읽는 거야 이렇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얘들 시간이 당연히 줘. 이 밑줄 치는 5분 걸려 이거. 아니 밑줄만 치는데 이거 짝대기 치는 데만 해도 5분이 넘어 얘들아. 당연히 못 풀지. 이 문제를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지문당 그치? 2, 3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들아. 알겠지?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사실 나는 이렇게 안 읽고 끝내겠지만 그래도 좀만 읽어보면 그러한 권리가 잊혀질 권리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좀만 읽어보면 그럼 잊혀질 권리여야 되잖아. 이게 맞으려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동기가 뭐냐. 그치? 왜 그게 생겨났냐. 왜 생겨났냐면 언론 허락하려고 생겨났대.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move on은 나아가는 거잖아. 그리고 뭐 하지 않도록 정의되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근데 얘들아 혹시 너네가 이 권리가 잊혀질 권리인지 모르더라도 여기서 알 수 있었겠네. 그치? 여기서 아까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가 그 영원히 정의되지 않는 거라는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 그치? 이건 잊혀질 권리가 맞겠네. 그치?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시 읽어보면 알아. 얘들아 잊혀질 권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크리미널 범죄의 컨빅션이란 건 유죄 확정이야. 범죄에 대한 유죄 확정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야? 스펜트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지는 거야? 유지되는 거야? 소모되는 거니까 없어진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되지 않는 거지. 뭐 하도록? 산 사람의 삶에 어펙트 영향을 미치도록. 그치? 이게 잊혀질 권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 기록이 있어 내가. 근데 내 기록이 한 20년 뒤에 없어. 아니 진짜 없어. 근데 만약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잊혀질 권리란 건 그 범죄 기록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왜냐면 내 범죄 경력이 있으면 일을 아무 데도 못 하잖아 얘들아. 굶어 죽어야 돼 평생.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에 대한 이유가 많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삶을 살아가게 해주려고 잊혀질 권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란 건 C로 가보면 때때로 뭐 한다. Coming to confliction with라고 하면 갈등을 겪는 거지. 다른 권리들하고. 왜 그러겠어 얘들아? 당연히 안정상의 문제, 뭐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왜 성범죄자를 우리가 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 기록을 없애줘. 잊혀지게 해줘. 그럼 얘들아 사실 어떻게 해? 우리는 위험해서 어떻게 살아? 그치?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겪는다라고 나온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아니 할 수 없을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게 해야지. 알겠지? 8번으로 가볼게. 8번 굉장히 좋은 문제다. 맞았니? 8번 맞니? 힌트들 보이니 근데? 힌트 투성이거든. 일단 뭐가 있어?
예시가 2번이나 있어. 근데 너네는 예시 가지고는 아예 못 풀었을 거야. 왜냐면 문장이 어렵거든. 그치? 여기 주어진 문장하고 B가 어렵지. 문장이 엄청 어려워 얘들아. 해석이 안 됐으니까 말했잖아. 연결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해석이 안 되면. 이 예시가 앞문단에 대한 예시여야 되는데 앞문단 해석이 안 되는 그 예시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알겠지?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무튼 이 예시가 2개 나왔고 그다음 C에 엄청 큰 힌트가 있지. C에 뭐가 있어? 얘는 이것 때문에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뭐가 있어? 그러한 뭐에 관한 주장? persuade 뭔데? 출생률에 관한 주장. 얘들아 그러면은 이 C 문단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C 문단 앞에 나오는 문단은 무조건 출생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 그게 여기에 있어? A에 있어? B에 있어? B에 있어. B의 베이비 붐, 베이비 나머지는 아기 얘기 전혀 없거든? 그럼 얘들아 얘는 무조건 BC야. 근데 BC가 하나밖에 없거든. 얘는 사실 30초. 진짜 얘들아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지 않아? 이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되지. 물론 과제를 해올 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과제를 할 땐 과제를 할 땐 이제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나머지 문제를 푼다니까 얘들아.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왜냐? 한 번 더 읽어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찾은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더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순서가 이렇게 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문단이 좀 문제긴 하잖아. 얘는 확실한데 얘가 문제긴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C 다음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얘도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여기 마지막 문장하고 여기 첫 번째 문장 예시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뭐가 변화했을 때 뭐에 영향을 미친다? 뭐라고 나왔어? 인컴, 프라이스, 그치? 수입, 가격 이런 것들이 변화했을 때 뭐에 영향을 미친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왔지.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A에서 A가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예시잖아.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왔어 얘들아? 인컴이 올라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변한다고만 했잖아. 근데 그게 변했을 때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컴이 올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하지. 즉 출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잖아 얘들아 100%. 그럼 얘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지. 사실 실제 문제를 풀 때. 그럼 사실 30초는 아니라 1분 정도는 걸렸겠지. 이 A를 확인하긴 해야 되니까 C 다음에 A가. 그치? 그리고 내용을 좀만 읽을게. 얘들아 이것까지만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할게. 그리고 삽입은 너네가 일단 오답을 해봐. 답지를 보고. 근데 사실 답지 봐도 이해가 안 될 거거든. 원래 그래 얘들아. 앞으로 그 2학년 후반 지문과 3학년 지문은 좀 안타깝지만 한글 해석을 보면 볼수록 사실 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전반적인 글의 흐름은 알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지 가지고 있잖아 지금 다. 그 해석지를 가지고 답을 그리고 해설도 나와 있거든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스스로 너네 어차피 다음 주에 안 오잖아 알겠지? 그래서 오답을 좀 잘 해서 알겠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게. 그 삽입을 풀이할게 알겠지? 왜냐면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를 실시간으로 본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풀이할 게 많이 없을 거거든? 뭐 어차피 뭐 30번 때 몇 개 하면 끝날 것 같아 사실 그거는. 그래서 요거를 좀 풀이할 테니까 해와야 되더라. 순서 삽입 문장 근데 하나씩은 틀려도 돼. 보통 이제 3점짜리 하나씩 걸렸잖아 순서 삽입에. 보통 여기 39번이 진짜 어렵거든. 그런 거 틀려도 되는데 그거 틀리면 이미 이제 한 6점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유형을 다 맞추고 빈칸 어려운 거 하나 틀린다는 전제 하에 그 2개를 틀려야만 사실 1등급이 나오는 거고 알겠지? 그렇지 않으려면 맞아야 돼 결론은 순서.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을 좀 잠깐만 보면 얘들아 봐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묶이잖아. 경제학자에게. 근데 어떤 경제학자냐면 성공한 경제학자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경제학자야? figure out이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의 선호의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경제학자래.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짝대기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 물론 나는 보통 안 읽으라고 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읽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figure out과 understanding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호 구조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사람이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인지 아닌지. 근데 뭐인지 아닌지냐면 한 상품을 컨슈밍,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 그치? 한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 is greater than that of another.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근데 선호가 그거잖아, 얘들아. 내가 이 상품이 좋은지 저 상품이 좋은지. 그게 결정되는 게 바로 선호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지. 선호 구조를 이해하는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잘 너네가 이해가 안 됐겠지? 아무튼 경제학자라고 나왔어. 근데 이런 경제학자에게는 explaining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in terms of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 안 쓸게. 뭐뭐라는 관점에서라는 뜻이지. 뭐뭐라는 관점에서. 근데 뭐라는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like says, dislikes는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좋아하고 싫어. 그러니까 호불호. 선호도를 얘기하니까 호불호의 느낌이겠지. 호불호. 그러니까 기저의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거.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에 따라 뭐가 바뀌는 거야? 근본적인 호불호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설명한다는 건 뭐에 따라 뭐가 바뀐다고 설명하는 거야? 호불호에 따라 행동을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호불호라는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거잖아. 알겠죠? 호불호가 바뀌었다는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뭐하다? 그게 매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사실 앞에 이해 안 했어도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경제학자들은 호불호를 바탕으로 행동을 설명하면 그거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지.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게 그래 주제야 얘들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호불호가 그 상황에 대한 호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이해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를 풀지 못한다고 얘들아. 예시를 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이유라고 알겠지? 얘들아 봐봐. 2번 봐봐 2번. 2번 문장 봐봐. 2번 문장에 B번 문장 봐봐. B번 문장. B번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참고로 이 문장이 난문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근데 아무튼 얘들아 places가 동사지. 얘 목적어고. 그럼 해석을 해볼게. 주장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 얘들아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되냐면 호불호의 변화 때문에 행동을 설명하는 게 좋지 않다에 대한 예시여야 돼. 이해가 되니? 호불호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된다에 대한 예시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베이비 버스는 반대말이야. 이 단어는 몰라도 돼. 그래서 베이비 어쨌든 뭐 출생률에 관한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아기를 적게 낳고 하는 것이 뭐의 결과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증가와 감소. 뭐에 있어서 증가와 감소냐면 inherent는 내재적인이지. 내재적인 아이들에 대한 취향. 그치? 내가 아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변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적게 낳고 라는 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rather than은 뭐라기보다는 나중에 속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게 원인인데 이거 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rather than은 낫이야 얘들아. 이거 아닌 거야. 그치? 이게 아니라 이걸로 원래 주장을 이게 원인인데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 앞에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과학자, 즉 여기 아까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람을 어디에 두는 거야? 언사운드한 포지션에 두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소리 말고 사운드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그치? 아니면 건전한. 우리 그래서 얘들아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란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뜻이야? 건강한 건전한 몸에서 건강한 건전한 마음이 나온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란 표현이 있잖아. 얘들아 알겠지? 타당한 건전한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타당하지 않은 위치에 두게 돼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근데 웃기지 않아? 아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적게 낳고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그거 언사운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건 거지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어렵다.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면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란 건 결국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 그치?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 지금 아이에 대한 선호가 바뀌어서 지금 베이비붐 베이비 버스트가 생겼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주장은 사실은 equivalent to가 뭐뭐와 동등한이란 뜻이지. to가 전치사라서 원래 뒤에 ing 쓰거든 얘들아. 얘들아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equivalent to ing 뭐뭐와 동등한 말하는 것과 동등하다. 뭐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하냐면 몰탈이 무슨 뜻이야? 몰탈은 외웠지 너네? 내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근데 단어장에서 몰탈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럼 몰탈리티는 무슨 뜻이냐면 사망률이야. 정말 많이 나와 얘들아. 도표에서도 많이 나오고 몰탈리티 사망률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출생률에 대한 그런 주장이 뭔지 알겠지? 아이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내려간 거야 라는 주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주장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이 사망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얘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오네. be attributed to는 항상 뒤에 원인이 나온다고 해석하면 돼. 이거 많이 나와. 그리고 어디에 기인되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통 안 알려주거든. 왜냐면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항상 이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be attributed to 뒤에는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뭐와 똑같냐?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사망률에 있어서의 증가와 감소가 그치? 내재적인 죽음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한 변화의 증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로부터 나온다. 이거로부터 기인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아기를 많이 낳고 적게 낳고가 아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때문에 관련된 거면 그럼 사실은 사망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내가 사망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안 하고 싶어서 한 거 이렇게 된 거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 되니?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근데 아니야. 그런데 경제학자에게는 사실은 이런 취향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rather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수입 아니면 가격 이런 거의 변동이 오히려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수입이 올라가면 출생률을 사람들이 더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해. 이렇게 취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되니 얘들아? 괜찮지?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다.